자, 지금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요거 1강 비율 계산, 2강 추세, 오늘은 3강째입니다. 3강째고, 요거는 TV 스페셜에 있는 내용 중에서 기술적 분석에 관한 것을 재복습하는 시간이고요. 이제 마디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에 딱 이게 마디 가격이라고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보면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지지선하고 저항선이잖아요. 여러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뭐 상한가 가격도 있을 거고 하한가 가격, 캡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만의 방식으로 마디 가격을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되게 신뢰를 합니다. 그거를 한번 같이 여러분들도 주식을 할 때 하는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종이 몇 장 안 되네요. 자, 이게 LG에너지 솔루션의 예인데 제일 쉬운 거는 뭐냐 하면 제일 쉬운 거 여기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이 42만원, 45만원, 54만 6천원, 30만원, 45만원, 60만원, 42만원, 45만원, 54만 6천원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금 연장인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공목 원칙부터 원리부터 말씀드리면 원리가 마디 가격이라는 게 원리가 이제 공모가의 50%,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이상은 200%겠죠. 통상적으로 150%는 계산을 잘 안 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고 나면 또 여기 중간값이 하나 있어요. 중간값이 뭐냐 하면 이제 만약에 이게 지난번에 이렇게 비슷한 건 의미 있는 고점이 있겠죠. 만약에 공모가라면 뭐라면 100% 시세 이런 게 있겠죠.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건데 이걸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계산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게 30만원짜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냥 바로 차트를 보면 뭐 저거 옛날 거니까 같이 보면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장중에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G에너지 솔루션은 마디 가격 자체가 깨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30만원짜리란 말이에요. 30만원짜리 그러면은 제일 먼저 30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60이 있었을 겁니다. 더블이겠죠. 더블. 그리고 30에서 50%가 45만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이게 지나온 역사지만은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1차 돌파가 있었고 지지가 있었고 돌파가 있었고 지지가 있었고 돌파가 있었고 지지 실패하고 잠깐 반등했다가 반등 실패하다가 밀린 겁니다. 그죠? 그럼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은 하락세인 거예요. 이는 모든 이 마디가 실제적으로 나름 여기서 끝난 겁니다. 12월달 기준으로 놓고 보면 45만원 이탈하면서 근데 그러면 거꾸로 놓고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은 45만원이 만약에 간다면 여기서 돌파를 했지만은 여기서 했지만 여기서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45만원이 간다면 새로운 시세를 꾸밀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어디에도 보이는 건 없습니다. 아주 본다면 내가 다른 시세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여기서 나오는 잘 자란 여러 가지 배수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또 하나의 이제 나름의 룰을 맞추는 거죠. 그 어디에도 없는 40이라는 선을 잡아내 가지고 마이너스 10, 20, 30을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0이 36만원이 되겠죠. 그럼 얘는 최소한 40이 들어와야 40이란 자리는 이 배수에는 없는 숫자예요. 그냥 여기서 맞춘 거니까 45만원 가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그냥 요 구간에서 노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보게 되면 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죠. 이게 보게 되면 공모가 기준 30% 플러스 30%였죠. 그러면 이게 60만원을 쳤으니까 60만원의 하한가를 맞으면 6, 7이 42, 42만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42만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또 하나의 가격대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가격대가 이렇게. 그럼 최소한 45만 원이 가기 전에 내가 이걸 준비를 하고 있으면 42만 원 정도가 왔을 때도 나름대로 이 가격대가, 예를 들어서 42만 원 가격대가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이 42만 원대가 의미 있는 저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미 있는 두 개의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만드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 관점이 되는 거고, 아까도 잠깐 보다 말았지만은 여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10, 20, 30이 다 존재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자꾸 넣어 보는 거예요. 주식을 할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준 의미 있는, 이 의미 있는 거는 웬만하면은 잡는 게, 의미 있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자의성이라 그럽니다. 자의성이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참가하는 주관적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어디에 서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쵸? 이게 주관적 판단이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공모가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2, 30을 다 대입을 해보면 위에서도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식 같은 경우는 60이란 자리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많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공매도 투자가의 관점에서도 분석할 수가 있어요. 시장은 양쪽으로 다 분석합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밑에서 매수자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올라가게 돼 있는 상품이니까. 근데 내려온 상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되잖아요. 지금은 막아놨지만은 주식 선물이라는 것도 있고. 그럼 60만 원 기준으로 10%가 54만 6천 원. 예. 그래서 이게 가만히 놓고 LG인솔루션은 54만 6천 원 이탈할 때 어느 정도 지난 상반기 때 아쉬운 흐름이 나왔던 거죠.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른 어디에도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수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냥 우리가 이런 전고점에 대한 심리적 고점을 계산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서현이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마디 가격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꼭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는데, 보통 이런 거는 현재 요 마디 가격 이론에서는 첫 번째가 보통 공모가를 잡기 때문에 그런 룰이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두 번째는 이런 거는 무상증자를 할 때인데요. 무상증자. 요거 옛날 자료는 라온피폴이지만은 오늘 강의상 지금 가장 시장에 맞는 제우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또 원리가 뭐냐 하면 이런 공모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기업들이 유상이든 무상증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증자를 하겠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가격이 나오냐면 가격이 하나 나와요. 그게 권리락 기준가입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마디 가격이 돼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권리락 기준가라는 건 뭐냐면 무상은 공짜로 받는 거, 유상은 돈을 내고 받는 거잖아요. 이 사람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하고 쌤쌤 가격이 권리락 기준가예요. 그게 쉽게 말해서 나름의 평균 손익 단가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권리가 있는 사람하고 권리가 없는 사람하고, 뭐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죠. 예. 요거를 맞춰주는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제 무상증자 같은 경우가 만약에 무상증자 1대1로 하게 되면 주가는 반토막이 나죠. 반토막. 만원짜리가 무상증자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5천원이 가는 거죠. 5천원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상증자라는 건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호재가 아니죠. 무조건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게 호재예요. 주주 가치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무상증자, 하나가 액면분할.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권리락 기준가가 의미 있는 점이 돼요. 자, 제우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는 옛날 이 교육 자료는 라온피폴이었는데 똑같아요. 그럼 제우스라는 주식이 있어요. 제우스. 이게 보면 공시를 봤더니
요렇게 여러분도 찾을 수 있어요. 공시에 들어가면 이렇게 무상증자라고 나와요. 이렇게 무상증자라고 딱 치면 가격이 나와요. 이렇게 이 17,600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상증자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평균 단가고, 만약에 17,600원 이상이면 무상증자를 받은 사람이 이익이란 이야기예요. 내가 한 주가 세 주가 되더라도. 만약에 3만원짜리였다 그러면 원래 3만원이었고 만원이었겠죠. 예를 들어서 1대2니까. 그러면은 그 만원이 그 기준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우스 같은 경우는 바로 그 17,600원이 나름의 이 무상증자 권리가 있기 전. 도망을 가냐 너는 자꾸. 잠깐만요. 추세선 저장 기능인데 이게 왜 자꾸 도망을 가지? 보정 기능이 있어요? 희한하게 도망을 가네. 17,600원이고 네, 요 정도 잡으면 돼요. 그러면 이 기업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일정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일정 기준으로는 지금 2월 8일이니까 오늘이 2월 5일이거든요. 6, 7, 8 3일 전이면 이게 권리 공매도가 됩니다. 최소한 내일부터는. 오늘은 뭐 권리 공매도 제도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물량 상장일이 2월 8일이면 전일이나 전전일에 주식을 미리 팔 수가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럼 이 주식은 어떤 게 관점이냐면 무조건 17,600원 권리락보다 위에 있으면은 수익 구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밑에 있으면은 손실 구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건 어떤 기준이냐면, 이 권리락의 기준이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똑같이 작용을 해요. 이거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권리락 가격은 이게 하나가 이평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이런 거 있죠. 뭐 권리락을 뭐 없다 생각할 때 보는線이 검정선인데, 깜장색이 5일선 위에 있으면 매수의 힘이라고 그러고, 5일선 밑에 있으면 매도의 힘, 5일선이 우상향에 기울기면 매수의 힘, 우하향에 기울기면 매도의 힘이라고 그래요. 대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박스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는 매수의 힘을 갖다가 매수의 힘을 이어가다가 매수의 힘이 약해지다가 매수의 힘이 꺾였다가 이탈했으니까 다시 물량을 줄여야 됐다가 조금 더 줄여야 됐다가 조금 더 줄여야 됐다가 다 줄여야 되죠. 다 줄여야 되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 평균 단가가 최소한 이 이벤트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리락 날짜가 여기였으면 이건 오래 가진 않아요. 이 친구는 이 물량이 소화될 때까지만 어느 소화됐다고 생각. 근데 나중에 만약에 중간에 이런 표시가 없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중에 다시 또 이 가격이 오면 얘가 강력한 차이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규 상장주 말고 주식이 거래되는 종목 중에서 무상증자 일정이나 유상증자 일정이 나오면 권리락이 하나의 기준선, 위면은 매수의 힘, 아래면 매도의 힘. 만약 밑에서 올라오면 저항, 밑에서 내려오면 지지. 그렇게 삼습니다. 예, 이리 보시고.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 하면 야, 이때는 이스페타시스가 10,000원도 안 했었어요. 5월달에. 아, 그렇지. 기억나네. 내가 작년 5월달에 이스페타시스 10,000원도 안 할 때 매매할 때구나. 참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예. 요거는 봅시다. 요거는 뭐였을까? 이거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요거는 요거는 기억났다. 요거는 뭐냐 하면 마디가격 이론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맨날 공부하는 건데 3번은 뭐냐 하면 3번은 이게 1번이에요. 예, 1번이고 요거는 이제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했을 경우고, 3번은 뭐냐 하면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건데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기준으로. 딱 10,000원. 그러니까 10,000원, 100,000원 이렇게만. 1,000원짜리는 없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제가 이게 오랫동안 분석을 해봤더니 이 10,000원하고 100,000원이 뭐가 다르냐면 자리수가 바뀌어요. 그쵸?
호가 단위도 바뀌지만은 9,000원짜리하고 만원짜리는 기본이 틀린 거고 99,000원하고 사람들이 팔고자 하는 심리적인 욕구를 주식은 결국에는 사람이 사고 사람이 파는 거니까 그 욕구를 역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랜 동안 분석을 해봤더니 이는 그냥 공식이에요. 8800, 9300, 9700, 10300, 10700, 11500, 13 근데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울 정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원을 기준으로 본 거예요. 여기 중간에 만원이 있어요. 그죠? 여기 만원이 있어요. 1만원이 10만원짜리면 동그라미 하나만 보내면 돼요. 요게 이제 얘가 기준봉이에요. 얘가 기준이에요. 했더니 해보니까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내려간 거잖아요. 올라갈 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땡,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7%, 땡 15%, 땡 30%, 50%까지 움직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뭐냐 하면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주식 아까처럼 8,800원대 올라오는 친구들은 이 그림이 조금 작은데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8,800원 정도가 그러니까 5,000원 주가가 뭐 5,000원, 6,000원, 7,000원다 8,800원 정도까지 딱 오면 갔다가 오다가 다시 빨리 오면 여기서 만원까지는 이론적으로는 1,200원인데 8,800원이 안 깨지고 있으면 확률적으로 다시 만원 언저리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는 거고 그 시세가 9,300, 9,700원을 저항 없이 바로 뚫어버리면 바로 13,400원까지는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만원 기준으로 15% 옛날로 치면 상한가 가격이죠. 지금은 상한가가 아니지만 그리고 그 다음이 13,000원, 그 다음이 15,0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식은 아닌데 제가 그냥 오랜 시간 동안 보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만원짜리 주식들은 밑에서 올라오면 8,800원대 뚫어가게 되면 1차 매도 가격대가 9,300원 전후, 2차가 9,700원 전후, 3차가 만원을 만약에 넘을 것 같다 그럴 때는 보통 호가를 얼마 넣느냐면 1,300원부터 1,700원 전후에 다르르 깔아두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만원짜리 주식에 대해서 단타들이 많이 치는데 만원짜리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게 있었죠. 장중에 유프렉스가 있었죠. 예, 유프렉스가 있었는데 얘는 약간은 그 변수는 있긴데 여기가 만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요런 가격에서 생각보다 얘들이 타이트하게 잡아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자릿수가 바뀌어서 그래요. 지금은 10원 호가잖아요. 10원 호가. 근데 아직은 이 호가 제도가 바뀌었나? 16,000원짜리 얼마예요? 얘도 10원일 텐데 지금은 다 통일이 됐는데 지금은 다 통일이 됐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여기 100만원짜리 넘어가면 50원 호가였거든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50원 호가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호가 대 호가가 지금은 보면 0.13%잖아요. 지금은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5만원까지인가 봐 있는데 그게 그 옛날에는 이렇게 만원짜리 미만은 10원 호가가 이 다음 호가가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역용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호가는 똑같지만은 보통 주가가 다다다다 올라오면 내가 8,800원 넘으면 1차 목표가 9,300원, 9,700원, 만원 언저리 온다. 주가가 만약에 9,900원 한다 그러면 주가를 보통 13,000원에서 17,000원 구간에 내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바뀌는 이제 지지저항선은 우리가 배웠던 지지저항선과 궤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원짜리 이야기예요. 그럼 내려갈 때는 똑같습니다. 만약에 13,000원을 찍고 주가가 후루룩 내려와가지고 11,500원 정도에서 지지해주면 잠깐 12,000원 언저리로 올라가는데 지지 없이 우르르 빠져버리면 그 11,500원이 뭐가 되죠? 저항이 됩니다. 거의 바로 만원 초반까지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보니까 멈추는 가격대를 정의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거는 많이 좀 접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원리 자체는 왜 이 가격대에서 저항이 많고 지지가 많은가? 매물대를 그냥 봐서는 차트에서는 안 보이는데 왜 유독 이 가격대에서는 또 왜 주가가 내려가다가 좀 반등하는가?
뭐 요런 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본 게 돼요. 근데 여기에는 조금만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조금 많은 투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여기랑은 조금 달라요. 예, 요거는 이제 어떤 사례에게 공모가 50%, 유무상증자는 권리락 기준가, 만원짜리는 88, 93, 97, 10, 103, 107, 115, 13, 50. 퍼센테이지 치면 그냥 73을 외우시면 돼요. 73, 15%, 30%, 50%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고, 요거 내용은 뭐냐 하면 이는 피부나치 수치예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완전 산수를 다루는 건데 제가 이것까지 적용해서 하진 않아요. 근데 이걸 이제 응용해서 하는 거죠. 원래 피부나치 이제 수열에서는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뭐 이러다가 올라가면 여기는 얼마까지 올라가냐 161.8%까지 올라가고 그런 게 있는데 이 수치는 사실 이제 학교 수업용이긴 해요. 38.2, 50점, 61.8.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고요. 161.8, 261 요걸 가지고 주식을 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요거는 아까 그 복습하고 다시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신규주는 외우실 때 공모가의 배수다. 50, 100. 100 다음은 200, 300. 그 다음에 유상증자는 권리락 기준가가 마디가격이 된다. 그러면 단위 가격은 아까 말한 대로 3, 7, 15의 배수다. 3, 7, 15, 50. 네. 88, 93, 97, 103, 107, 115, 130, 150. 보통 만원짜리, 10만원짜리.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디서 경험을 했냐 하면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기아가 7700, 8800이 똑같은 논리입니다. 제가 여기는 지금 세팅이 안 되는데 그래서 계속 88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면 네 원래 93하고 97은 그냥 좀 지나가긴 해요. 그리고 115 그 다음 올 139. 근데 여기서 130 가고 안 가고는 다음에 문제입니다. 종목마다 좀 다른 거니까. 끌고 간다면 130을 끌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 보는 거고 제가 요거는 제가 따로 다시 해드릴게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그 꼬리하고 몸통만 조금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요렇게 예, 신규주는 공모가격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요걸 좀 나눈 건데 뭐냐면 마디 가격은 지금 현재 강의에서는 신규주 유무상증자를 했을 경우 단위 가격으로만 보는데 신규주는 공모가 요거는 권리락 기준가 요거는 8800, 9700 계속 외웁니다. 88, 97, 93, 103, 150 이렇게 외우는 거고 신규주는 약간 공식이 뭐냐면 공모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무조건 공모가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 그냥 투자 원칙이에요. 아니면 공모가 배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교육 자료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에코프로 머티가 있다고 쳐요. 얘 어리 갈 것도 없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 공식이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하냐면 얘는 공모가가 36,000원짜리예요. 36,200원. 그럼 이 정도는 갖고는 별로 계산 안 해요. 단 계산을 한다면 공모가의 500%가 18만 1,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만 아는 가격이에요. 예. 500%가 얼마지 그저께 행사했던 그 18만 1,000원이에요. 제가 그 장중에 18만 1,000원을 찍었네 이야기한 게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정도는 너무 어거지예요. 그죠? 야, 3만원짜리가 뭐 18만 이건 어거지예요. 그래도 항상 그 내용에 있는 것처럼 공모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모가 위에 있으면은 어느 정도 지지한다고 봅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만약에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큐리옥스라는 주식을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얘도 안 되겠네. 너무 올라서. 이런 건 예외예요. 공모가에서 4-5배 이런 애들은 예외고 예외도 많아요. 그런 거 말고 우리 주식이 예외가 많죠. 뭐 에이징랜드도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너무 올라버리면 공모가랑 이 말고 만약에 컨택이라는 회사가 있다. 22,500원이네. 그러구나. 컨택이라는 회사는 보니까 공모가가 22,500원이에요.
22,000원. 그리고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유상증자. 그럼 얘는 맞아요. 22,000원 아까 500원이라 그랬죠. 근데 희한하게 보시면 제가 약장사처럼 지금 보니까 진짜 여기서 얻어맞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12월 4일날 24일날 아니 24일 1월달에 컨택의 차트를 보고 만약 이 계산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여기서는 조심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결과론적인 거지만 22,500원이라는 공모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나 그래서 신규주 상장하고 1년 이내는 항상 공모가를 기억을 합니다. 이 공모가는 생각보다 아무리 이 회사가 뭐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도 여기에 참여하는 투자가들은 뭔가의 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모가를 잡는다는 거. 그럼 얘는 공모가보다 밑에 있으니까 죽은 시세란 이야기고.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조금 복습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고점 대비해서 바치는 가격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똑같습니다. 22,500원에 10, 20, 30이니까 곱하기 0.9를 곱하면 아이고 22,500원이라 그랬죠. 곱하기 0.9를 곱하면 10% 22,250원. 저 위에 있네요. 22,500원 곱하기 20%라면 18,000원. 그럼 얘가 올라갈 때 얻어맞을 수 있는 저항은 18,000원. 그 다음에 22,500원 곱하기 0.7을 하면 30% 빠진 걸 하게 되면 15,750원. 그럼 이 친구는 15,750원이 나름대로 마지막 보루예요. (15,750원) 밑으로 다시 내려가면 얘는 그게 엄청나게 두터운 흐름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0%.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원짜리 주가가 하한가를 가면 7,000원이 돼요. 그쵸? 이 7,000원이 다시 만원이 가려면 43% 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산해 보시면 돼요. 3,000원 나누기 7,000원 하면 되잖아요. 대략적으로 42.8이 나와요. 주식이. 그래서 마이너스 30%가 넘어간 게 그 가격 기준으로 LG 가격 LG에너지솔루션 기준으로 42만원, 컨택은 지금 15,7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막 컨택이라는 종목이 이 컨택이 자꾸 무슨 테마였더라? 이거 우주항공 테마거든요. 뭐 신규주지만은 그러면은 요 15,700원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게 없이 보면 그냥 이렇게만 볼 거 아니에요. 양봉이나. 근데 신규주니까 신규주 마디 가격에 맞게 보면 15,700원이란 가격 자체가 내가 지켜야 될. 실전 내가 17,000원 정도에서 샀어요. 조금 좋은 그림으로. 아니면 장중에 뭐가 해가지고 샀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선들이 있을 겁니다. 원래 손절선도 이 자리가 있을 수 있고 이 자리 있을 수 있고 이 자리 있을 수 있고 이 자리 있을 잖아요. 세 주 팔고 두 주 팔고 최종 5주 파는 것처럼. 맞죠? 우리가 주식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중에는 이게 시세가 막 움직이고 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공모가 가격을 지지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움직여 주셔야 되고, 아까 봤던 대로 유무상 정자는 무조건 권리락 가격 기준이에요. 권리락 가격은 지지해야 되고, 이는 손익단가 역발상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대형주도 똑같아요. LG 디스플레이인데 LG 디스플레이는 유상 정자를 했어요. 아주 많이. 그것도. 그러면 현재까지 찾는 방법은 뉴스 검색을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 유상정자라고 딱 치면 나와요. 이렇게 권리락이라고 치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12,700원으로 나오고, 지금 보면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냥 LG 디스플레이 가서 종합 검색에서 권리락이라고 치면 나와요. 권리락. 아니면은 공시에 들어가면 여기가 안 적어놨어요? 얘는 안 적혀있네. 보통 콜리락이 나오는데 얘는 안 적혀있네. 여기 있나? 얘는 안 적혀있네요. 그럼 아까처럼 그런 방식으로 쳐야 돼요. 예. 근데 아까 보니까 종합 들어가가지고 권리락이라고 치면
12,700원이잖아요. 그럼 얘는 12,700원 밑에 있으면은 무조건 손실이란 이야기예요. 거꾸로 12,700원 밑에 있으면 웬만해서는 이 언저리에서는 주식을 안 사는 거예요. 산다 하더라도 나는 12,700원에 보이지 않는 저항대가 있다고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안 사진 않겠죠. 뭐 여러 가지 밑에서 또 여러 가지 매수 로직이 잡히면 사긴 사겠지만, 물론 여기에는 현재 상태에서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할 날짜까지는 체크하고 들어갔다고 감안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벤트를 빼고 기술적 분석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신규주는 이런 식으로 유무상증자는 권리락 가격을 지지한다. 이 권리락 가격보다 높아야 유상증자를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이 계산법이 똔똔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 세 번째 단위 가격은 아까 말한 그거 라운드 피기에 대한 이해예요. 스펠링이 틀린 것 같은데. 예. 이거는 동그라미 빵빵빵빵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가격이죠. 예. 요 만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만원짜리하고 10만원짜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딱 두 가지만 해당돼요. 100만원짜리도 해당됩니다. 근데 100만원은 뭐 주식이 많지 않으니까 1000원짜리는 안 해요. 왜냐면 1000원짜리는 이런 지지 저항이 되게 약해서. 예. 그래서 그거 광고를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했어요. 이건 제이오의 방식인데, 이 제이오는 뭘까요? 얘가 이거는 공모가 배수를 분석한 거네요. 샘플이 되는 거고, 공모가의 1배수, 2배수, 3배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 그 3배수를 그게 가장 강력한 지지 저항선이에요. 물론 지지 저항선에는 뭐 이런 장대항구 약간의 갭은 존재합니다만 얼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할 때 선물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에코프로가 있다면 여러 가지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월봉의 시가를 잡을 수도 있고요. 50만원에 시작한 사람도 있고. 근데 나한테 가장 적합한 하나의 선보다는 여러 가지 선들을 하는데, 이거는 건 좀 쉬워요. 이 5자라는 게 딱 보이니까. 눈에 띄는 숫자. 5자 10%, 20%, 30% 잡으면 돼요. 50만원, 55만원, 60만원, 65만원. 근데 65만원까지 가게 되면 바닥 대비 30%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우리는 추세를 바꿨다 하고, 가만히 보시면 에코프로의 차트가 65만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월봉이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가지가 나중에 맞아져요. 그래서 그거는 단수 가격 자체를 10, 20, 30으로 잡으시면 된다는 이야기고,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무상증자한 경우네요. 무상증자인데 무상증자의 권리락을 기준가로 해가지고 샘플된 내용이에요. 저항이었지만은 지지를 했고 돌파를 했던 내용이 되는 거고. 교육 자료라서 그래요. HPSP. 야, 이때는 이밖에 안 했어요? 근데 상반기 때, 이때 HPSP 2만원대였어요? 그렇구나. 이게 8월달 자료라서 작년도. 화신이고. 예. 화신이 이제 말한 그 가격이에요. 많은 비수법. 지금 우리가 샀구나, 마침. 보시면. 근데 지금은 이거 15,000원 할 텐데. 지금은 없어요. 그냥 11,500원 찍고 13,000원도 올라온 거예요. 그 다음은 15,000원이 되는 거. 만원 찍고 11,500원 정도 지지하다가 지금은 1300으로 점핑이 됐고, 그 다음 150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방식은, 이게 시세가 이렇게 요 방식 있죠. 요거는 단방이 여기서 13,000원에서 15,000원 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11,000원을 넘기게 했을 경우에는 다음 타겟식을 13을 삼고 그 다음 타겟식 1.5까지 잡는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은 얼마일까요? 2만원이죠. 예. 그 다음은 3만원이 되는 거. 그래서 RP라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게 라운드가 땡땡이거든요. 1,000원, 990원이 아니고 1,000원, 만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샘플이 자료가 된 겁니다. 그럼 아까 여기서 잠깐 제가 빼먹은 요거는 뭐냐면 피보나치 비율에 관한 건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건데, 이 보면 기준봉이 항상 있어요. 앞에 이게 기준봉이죠. 장대 양봉, 이게 기준봉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기준봉이잖아요.
기준봉 중에 얘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 기준봉의 절반 이상을 회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건 육안으로 조금 보는 거예요. 절반이냐 61.8%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시장은 종목이라는 게 이건 내가 옛날에 한 것 같은데 기술적 분석에서 요거는 그거예요. 잠깐만요. 볼펜이 너무 까늘어서. 요렇게 이제 양봉이 있겠죠. 양봉이. 이게 기준봉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간값이 있어요. 요렇게 있고 요게 이제 한 61.8 요렇게 있고 요게 한 요 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다음에 주가가 여기서 이제 시작하지 않겠어요? 30%만 들더리고 올라갈 때 그럼 여기서 만약에 3이 밀리면 여기서 7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요 종가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플러스 4를 본다는 이야기고 자, 요 기준봉의 중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그런데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면은 어디냐면 마이너스 5가 내려왔으니 올라갈 수 있는 거는 플러스 5니까 얘는 똔똔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7이 내려오면 올라갈 게 마이너스 3밖에 안 되니 여기는 마이너스 3이란 이야기예요. 3만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내려오면 요만큼 올라가고 3대 7 지저분하죠. 무슨 말이냐면 요만큼 내려오면 요만큼 올라가요. 일단 5대5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똔똔이잖아. 여기서 내려갔으니까 여기가 가장 강력한 저항이라는 거고 두 번째가 요 기준봉을 말하는 거 왼쪽에 봉이 있어요. 봉 이 큰 장대 양봉이 있다고 이렇게 주가가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눈대중으로 50 여기가 원래 38.2인데 그냥 3으로 쳐요. 여기가 7로 쳐. 주가 내려가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요만큼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3이고 3이니까 4 정도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내려갔다 올라오게 되면 잘해야 본전 온다는 이야기고 이까지 내려오게 되면 마이너스 7을 써버렸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는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관점에서 오늘 지수를 놓고 보면 어제 장대 양봉에 얘가 이까지 내려왔다가 절반만 당겼잖아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 봉은 내일 장을 놓고 봤을 때 갭상승 확률도 있긴 있지만 얻어맞을 확률도 높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총식이 또 양봉이었으면 이 양봉이 있고 음봉이 있는데 조금 복잡해지네. 예. 양봉은 종가가 이게 종가고 C가 이게 종가거든요. 색칠한 거는. 그러면 당연히 양봉이 더 높겠죠. 종가 이까지 땡긴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색깔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요. 아이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런 색깔이 있으면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는 빨간색이 높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양봉에서 빨간색은 C 이게 종가고 파란색은 이게 종가니까. 그럼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주가지수 자체는 뭐 그렇다고 해서 갭상으로 요 출발 위에서 출발하면 상관이 없는데 확률적으로는 절반 정도만 회복했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 출발하게 되면 올라가는 저항이 많은 거고 플러스 출발한다고 해도 여기를 뚫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양봉으로 당겼으니까 주가지수보단 강한 거고요. 기아는 현대차보다는 약한 거고요. 이것만 놓고 보면 확률적으로 그렇던 게 똑같은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현대가 훨씬 많이 당긴 거예요.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내용이에요. 절반까지밖에 최대한 작게 내려와야 돼요. 3분의 1 정도만. 3분의 1만 내려오면 올라가는 거는 3분의 2. 2분의 1이 내려오면 올라가는 것도 2분의 1.
3분의 2 정도가 내려와 버리면 올라가는 게 3분의 1. 그 내용이에요. 진폭이 짧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마디 강의 여러분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금 그 저 피보나치는 좀 어렵고 아까 봤던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규주는 공모가 배수, 유상증자는 권리란, 단위 가격은 그냥 공식처럼 달달달달 외웁니다. 요렇게. 일단은 여기까지예요. 나머지는 또 적용하면서 물론 이 모든 거에는 이거는 그 가격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거쳐왔던 차트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좋고 기술적 분석이나 이론 같은 경우는 그 종목이 갖고 있는 시세 변동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냐 싸움이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뭔가 내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잡는 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